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면 경화형 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경화형 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침탄, 지라. 표면 경화 열처리법에는 침탄법과 지라법이 있죠. 침탄강, 지라강. 침탄강, 지라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침탄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고요. 지라법은 표면에 질소, 즉 질소죠, 질소. 질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지라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침탄용강, 침탄용강은 침탄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탄소 강에다가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코발트가 아니라 크롬이라든가 몰리브덴 등을 첨가시킨, 그래서 표면을 경화시켜 놓은 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침탄 처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열 처리가 요구되죠. 담금질이라고 하는 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케이스 하드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작업이 있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내 마멸성이나 내 마모성이 좋겠죠. 지라용 강은 저탄소 강에 알루미늄을 첨가시키거나 몰리브덴, 바나듐 등을 첨가시켜서 표면을 경화시켜 놓은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라용강, 침탄용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캐삭강도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강인강이나 캐삭강에 비해서 구조형합금강으로서 표면 경화형강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캐삭강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황캐삭강, 납캐삭강, 흑연캐삭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캐삭강은 피절삭성 또는 절삭성을 양호하게 만든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 가공성이 우수한 재료고요. 또한 이제 공구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캐삭강 하면 강의 피절삭성을 증가시키고 가공성을 향상시키며 공구의 수명을 길게 갖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황캐삭강, 강에다가 0.16%의 항을 첨가해서 만든 합금강이고요. 정밀 나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밀 나사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절삭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납캐삭강은 강에다 납을 첨가해서 만든 재료고요.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요 부품에 사용이 될 때 그 납의 함량은 0.1에서 0.3%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납캐삭강으로서 납이 0.1에서 0.3% 함유된 재료의 경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적합하냐? 자동차 중요 부품. 그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문제를 지금 한번 만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연캐삭강, 이렇게 해서. 그래서 캐삭강이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잘 나오고요. 캐삭강의 성질, 피절삭성. 피절삭성의 표현이나 절삭성의 표현이나 절삭
가공, 즉 그 기계 제작법에서 절삭가공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피절삭성이나 절삭성이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절삭을 당하는 측면이나 절삭을 해주는 입장이나 절삭을 당하는 입장이나 절삭을 하는 입장이나 똑같이 절삭성이 좋다는 얘기는 피절삭성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어.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 이제 구조형 합금강의 종류를 좀 본 거고요. 구조형 합금강의 종류 봤고, 그다음에 이제 공구형 합금강을 보겠습니다. 공구형 합금강. 절삭 공구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합금강이죠. 일단 공작물, 일감을 가공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절삭 공구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그런 구비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절삭 공구로서 갖추어야 될 구비 조건. 교재에 보면 이제 4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성형성이 좋아야 됩니다. 절삭 공구의 그 형상으로서 잘 성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재료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감보다는 단단한 재료여야 됩니다. 강도나 경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공 시에는 충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충격값이 커야 된다. 즉 인성이 좋아야 된다. 즉 강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가공 시에는 이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열, 전단열에 의해서 가공 부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때 그 고온에 의해서 절삭 공구의 재질이 연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고온 강도가 커야 된다. 그리고 마찰이 수반이 되니까 내 마모성이 커야지 되겠죠. 가공 재료보다 강인성이 클 것. 고온 경도, 인장 강도, 내 마멸성이 클 것. 강인성이 양호해야 된다. 그건 1번에 있는 거네요. 예. 성형성이 커야 되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죠. 내 마모성이 크다는 얘기는 마찰이 적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마찰에 대한 영향이 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마찰이 적어야 된다. 표현이 된 거고.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요. 기계 제작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절삭 가공에 대한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절삭 공구의 종류 7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소 공구강. 공구강의 종류. 첫 번째는 탄소 공구강. 고탄소강제가 되겠죠. 고탄소강이 됩니다. 고탄소강. 0.6에서 1.5%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탄소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용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탄소 공구강 하면 용도 줄정끌 세톱날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공구강은 KS 규격이 STC로 표현이 됩니다. KS 규격 표기가 STC.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C는 카본이니까 이제 탄소를 의미하겠죠. 탄소. 요 뒤에 오는 숫자들은 STC 뒤에 오는 숫자들은 탄소의 함량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탄소의 함량을 표현한다. 탄소 함량의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2, 3 뭐 이런 아랍의 숫자가 옵니다. 그 숫자가 낮을수록 탄소 함량이 높아요. 숫자가 낮을수록 이 숫자가 낮을수록 탄소 함량은 높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금 공구강. 탄소 공구강에 망간, 크롬, 텅스텐,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등이 첨가된 재료입니다.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다 열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당금질이라고 하는 열 처리를 해서 고온 경도를 좋게 하고
뜨임 처리를 해서 강인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열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역시 그 용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로 안에 보면은 바이트, 탭, 드릴, 절단기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합금 공구강. 탄소 공구강보다는 간단하죠. 합금 공구강은 STS로 표현이 됩니다. STS로 표현이 되고요.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는 합금강도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레스 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레스 강. 내식 내열성이 높은 크롬과 니켈의 합금이죠. 스테인레스 강도 KS 규격 표기는 STS로 표기가 되죠. 합금 공구강.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탄소 공구강에 비해서 고온 경도도 높고 더 단단하죠. 합금강이니까. 고온 경도가 높고 내마멸성도 좋고. 세 번째 보면 이제 고속도강. 절삭 공구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재료가 고속도강이다라고 봤습니다. 보통 600도씨 정도에서도요, 고온 경도가 유지가 되죠. 6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됩니다. 이 고속도강의 KS 규격 표기는 SKH입니다. SKH. 하이스피드 스틸이라고 해서 HSS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HSS보다는 KS 규격에서는 SKH로 표기하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공구강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고속도 강은 열 처리가 된 강이죠. 반드시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열 처리를 해서 고온 경도, 즉 그 강도 경도를 증가시킨 재료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런 이제 고속도강의 종류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즉 W계 고속도강이 있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계, W는 텅스텐이죠. 텅스텐계 고속도강이 있고, 그 다음 코발트계 고속도강이 있고, 몰리브덴계 고속도강이 있어요. 텅스텐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몰리브덴은 강도나 경도가 좋죠. 특히 고온 경도가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고속도강은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의 그 합금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W계 고속도강 중에서 보면은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고속도강. 이 표준 고속도강은 텅스텐 18%를 함유하고 있죠. 텅스텐 18% 플러스 크롬 4% 플러스 바나듐 1%, 바나듐 1%를 함유하고 있는 강을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 이렇게 해서 18-4-1 고속도강이라고도 얘기를 해. 18-4-1 고속도강, 표준 고속도강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표준 고속도강 같은 경우에는요, 열 처리를 할 때 800에서 900도씨 정도에서 일단 예열을 합니다. 800에서 900도씨 정도에서 일단 예열을 한 다음에 1250에서 1400도씨 그 온도 범위에서 약 2분간 담금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300도씨 정도까지
공기 중 선행을 해서 열 처리를 한 고속도강을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500에서 580도씨 정도 온도에서 2, 30분간 뜨임 처리를 한 또 공구강이 되고요. 그래서 표준 고속도강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고급 고속도강에 보면은 코발트계 고속도강, 동그라미 3번에는 몰리브덴 계 고속도강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일반적으로 고속도강 하면은 표준 고속도강을 주로 사용하겠죠. 텅스텐계 고속도강을 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가로 4번에 보면 주조경질합금강이 있어요. 주조경질합금은 주조 상태에서, 주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용융 상태를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재료를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좀 경화시키기 위해서,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첨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굳혀서 만든 재료가 주조경질합금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절삭 공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다이스는 뭐야? 수나사를 만드는 공구죠. 다이스. 드릴, 의료용 기구, 그다음 차감기, 비트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착압기가 아니라 차감기, 비트. 즉 그 차감기, 그 안반에 뭐 구멍 뚫는 기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위에다 구멍을 뚫거나 이런 기계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트는 차감기의 끝부분, 즉 그 물체하고 단단한 그 공작물하고 접촉을 일으키는 부분의 비트가 되겠죠. 비트. 이런 이제 주조경질합금의 대표적인 게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스텔라이트. 주조경질합금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스텔라이트. 이 스텔라이트의 주성분이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 탄소에다가 코발트, 크롬, 텅스텐 등을 첨가시켜서 만든 주조경질합금이야. 다 녹여서 용액 상태에서 서로 섞여가지고 굳혀서 만들어진 재료죠. 굳혀서 단련을 시켜서 두들겨서 만든 이런 재료가 주조경질합금입니다. 스텔라이트, 코발트라든가 텅스텐 이런 재료들은 강도나 경도가 아주 높다 그랬죠. 크롬은 내열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 코발트라든가 크롬이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다 단단한 이런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스텔라이트, 그 다음에 용도, 절삭용 공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다이스, 드릴, 의료용 기구, 차감기의 비트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 초경합금, 소결 경질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결 초경합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결 초경합금. 또는 소결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소결 초경합금은 분말 야금법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분말 상태에 있는 물질을 가열을 해가지고 수소 기류 중에 가열을 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응고시켜서 굳히는 가공 방법으로 만든 재료가 소결 초경합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 있죠, 밀가루에 물 부어가지고 반죽을 쫙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말들이 서로 뭉쳐갖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죠? 그러듯이 분말을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수소 기류 중에서 소교를 시키면 응고가 돼. 그래서 굳는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만든 합금이 바로 이제 소결 초경합금. 그런 방법을 분말 야금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그 금속 탄화물의 분말형 금속 원소를 프레스로 성형한 다음에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800에서 1000도씨 정도의 1차 소교를 시켜요. 그 다음에 1400에서 1500도씨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2차 소교를 시켜서 굳혀서 만든 합금이 초경 합금입니다. 소결 초경 합금이 되는 것이죠. 종류로는 뭐 S종, D종, G종 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말 야금법, 분말 야금법, 즉 뭐 소결 합금, 소결 초경 합금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사용하는 그 금속 탄화물의 종류, 그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금속 탄화물의 종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있죠. 탄화 텅스텐, WC. 이 WC를 보통 우리는 초경합금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다음에 TIC, 탄화 티탄. 다음에 TAC, 탄화 탄탈륨.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WC, TIC, TAC. 다음 중 금속 산화물 또는 뭐 초경합금이 아닌 걸 골라라. 초경합금에 사용하는 탄화물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탄화 텅스텐, WC, TIC, TAC가 있고요. 기타 보면 탄화 크롬이라고 해서 CR3, C3. 그건 참고하시고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초경합금의 상품명, 상품명으로는 독일의 미디아, 독일의 미디아는 미디아라고도 표현하죠. 미디아 이렇게 표현하고요. 미국은 카볼로이, 영국은 미디아, 그다음에 일본은 탄갈로이라는 상품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음 중 초경합금의 그 명칭이 뭐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은 고망간강을 절삭 시에 또 공구로 사용을 합니다. 초경합금은 고망간강이면 하드필드 강이라고 해서 수인강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용 합금강의 종류였어요. 구조용 합금의 종류인데 이런 초경합금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세라믹. 자, 세라믹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라믹의 주성분이 뭐냐? Al2O3. 뭐 산화 알루미늄인데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또는 알루미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의 주성분. 그리고 세라믹의 특징. 세라믹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해. 단단한데 취성이 커요. 인성이 작고 취성이 커. 강도나 경도는 높다는 얘기죠. 단단해 아주. 단단한데 취성이 크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잘 깨져.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진동이 수반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취성이 크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고온 강도도 좋고 뭐 내산성, 내마모성, 내열성 등이 좋지만 충격에는 약해서 잘 깨집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절삭 가공 시 세라믹을 사용할 때는 절삭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삭류는 사용하지 않고 고속 절삭에 적당하다. 세라믹의 주성분이나 세라믹의 성질로서 적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자,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로 7번에 보면 게이지강이 있어요. 게이지강. 게이지다 그러면은 뭐 정밀 측정용 측정기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이지강 같은 경우에는 잘 변하면 안 돼.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게 변하더라도 잘 변하면 안 되겠죠. 자, 게이지강은요 0.85에서 1.2% 정도의 탄소에다가 0.9에서 1.45%의 망간에다가 0.5에서 3.6%의 크롬에 0.5에서 3.0의 텅스텐, 여기에 니켈이 첨가된 특수강입니다.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록 게이지라든가 와이어 게이지의
처리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담금질 후 시효 처리 또는 심냉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담금질 처리 후 시효 처리 또는 심냉 처리를 해서 온도라든가 습도 변화에 의한 치수 변화를 방지하는 공구라고 한다면 게이지강 이렇게 해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시효 처리 한번 정리했죠. 시효 처리는 가공을 한 이후에 공기 중에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히 경해지는 이런 현상을 시효경화 현상이고, 인위적으로 시효경화를 시키는 현상은 인공시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냉 처리는 담금질 처리 시 담금질의 목적은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데, 담금질 처리를 했을 때 이상적인 조직은 마텐자이트 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담금질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마텐자이트 조직이 아니라 오스나이트 조직을 갖는 그런 재료들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0도씨 이하로 열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해서 부분적인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디서 제가 얘기를 했냐면 기계 제작법에서 열 처리를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기계 재료 과목에서도 5장에 보면 열 처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예? 심냉 처리라는 표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공구용 합금강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내식 내열합금강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